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이제 3월 됐잖아요. 새학년 새학기 시작됐어요. 어머님도 많이 설레시기도 하시고 또 걱정도 되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어머님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건요. 새학년 때는 공부하라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학습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새학년 공부 습관도 끝나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도 습관도 잡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좋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그리고 바른 생활 습관이 생기게 되고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꾸준한 학습 습관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좋은 환경을 아이랑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습관이라는 게 뭘까요? 습관은요. 어떤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저절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을 되풀이해야 돼요. 되풀이를 계속 해야지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아이들이 되풀이할 수 있는 일을 습관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얘기를 드리면요.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면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하기 어려운 거, 되풀이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저절로 익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은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의지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거 해야 된다? 꼭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좀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환경.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릴 건요. 거실 공부예요. 이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공부, 그래. 방에서 할 게 아니라 거실에 나와서 해야 한다더라. 그리고, 거실 서재 만들어주시고요. 이거 한참 유행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꾸며놓고 엄마는 여기서 텔레비전 보시고 그리고 아이는 또 방에 들어가서 하게 되죠. 근데 거실 공부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도쿄대나 명문대의 80%의 학생들이 거실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요. 사실 우리도 어떤 아이는 방이 맞을 수도 있고 거실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100% 거실 공부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 방에서 하면 안 될까요? 방에 일단 딱 들어가요. 그러면요. 책상 정리 먼저 해야 되죠. 책상 정리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공부할까? 계획표 써야 돼요. 그죠? 막 계획 잡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지쳐. 그러면 5분만 뒤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을까? 침대에 딱 눕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잠들어서 공부는 하나도 못하죠. 그리고 방에 있다 보면요. 밖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띵동 누구 오면요. 자기 와요. 그리고 엄마 전화통화해서 오늘 누구 엄마 놀러 온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친구 놀러 온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즉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밖에 있는 환경에 더 귀 기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거실 공부는 무엇이 좋냐? 아이가 밖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일단 자세 이런 것도 바르게 하게 되지만 엄마가 집안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면서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자 할 때 이렇게 막 몸을 비틀어요. 제가 한자를 지금 하기 싫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환경을 좀 거실 공부를 해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실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실에 꼭 요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이거요? 국어사전이죠. 국어사전. 제가 전에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했을 때 국어사전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어요. 그죠? 국어사전.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지도예요, 지도. 사실은 여기에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 도감이요. 생물 도감을 같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적어도 우리 새학기에는 요거 두 개는 좀 거실에 딱 꺼낼 수 있게 하자. 왜냐면요. 아이들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그럼 우리 뭐 초록색 창으로 막 이렇게 조회해봐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 종이에요. 종이의 질감을 아이가 기억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기억력을 높여줘요. 종이의 질감을 만지면서 찾는 거. 그래서 찾으면서 전에 알았던 단어도 나오고 그 앞 단어, 뒷 단어도 같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찾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꼭 국어 사전. 엄마랑 이야기하다 보면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한번 찾아볼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엄마 여기가 어디야?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어머님도 이제는 고학년 가면서 가장 걱정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는 과목이요. 사회 과목, 역사 과목이거든요. 근데 사회 역사를 잘하려면요. 지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리를 매일 뭐 공부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엄마 여기가 어디야? 이건 뭘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좀 가까이 있게 놓아야 돼요. 우리 안면도 놀러 가려는데 그래? 지도 안면도가 어딜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건 생물 도감이거든요. 생물 도감까지 삼박자가 이렇게 딱 맞았을 때는요. 정말 지적인 환경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막 거실에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조개탕을 끓이려고 조개를 사왔어요. 엄마 조개네? 그래. 생물도감에서 조개의 종류를 막 찾았어요. 엄마 생물도감에서 봤더니 조개가 연체동물이래. 연체동물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국어사전에서 연체동물, 연할연,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구나. 오징어나, 달팽이 이런 것도 연체동물이겠구나. 그러면 엄마, 조개는, 어디서 많이 산대? 영종도에 많이 산대. 그러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 영종도가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창의적이게 원하시죠? 예, 그럼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생물도감도 있으면 좋지만 일단 새 학기에는 요거 하나 두 개를 사전과 지도를 거실 한번 딱 놔보자. 네, 그래서 공부가 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블럭 좋아하는 집 가잖아요. 그러면 거실에 블럭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뭐 보드게임 좋아하는 집 가잖아요. 그러면요 보드게임이 거실에 있어요. 네, 그것처럼 공부가 일상이 되려면요 거실에 책이나 아니면 공부 자료나 이런 지적인 환경이 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거실 그래 거실 공부하면서 공부 일상이 되게 이런 사전과 국어 사전과 지도 내가 마련해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이제 풍수지리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 방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제가 가능하면 거실로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잠깐 책 볼 때도 있고 거실로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 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현관을 기준으로 딱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는 방을 아이 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된다. 그런데요, 오른쪽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오른쪽은 어떠냐면은 일단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예체능 계열의 아이일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려면 침착해야 되잖아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집중력 있기를 원하신다면 왼쪽 방, 오른쪽 방, 왼쪽 방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공부 책상은 문에 딱 들어갔을 때요. 옆모습이 보여야 돼요. 네, 책상이요. 네. 그래야지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아이가요. 굉장히 산만한 애예요. 그러면요. 등지고 있어야 돼요. 문을. 그래야지 아이가 자꾸 문을 쳐다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옆모습이 보이게 책상을 놓아주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산만하면 등 돌리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침대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침대가 방에 딱 들어갔을 때요. 세로로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발이나 머리가 문에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옆으로 되어 있게 해주셔야 된다. 가로로 되어 있어야 된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발이나 머리가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 아이가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좋은 운기가 돈다고 해요. 그 다음에요, 아이가 시험에 잦은 실수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화분을 방에다 좀 배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화분을 방에다 배치해 주시면요, 아이가 굉장히 좀 침착하거나 실수가 작거나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붉은색이나 노란색처럼 밝은 컬러 같은 경우는요, 자신감을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하얀색이나 보라색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좀 불안한 애들 있잖아요. 엄마, 뭐, 저 시험 보는데 나 많이 틀리면 어때? 이렇게 걱정하고, 걱정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랑 보라색 꽃을 놓아주면요, 굉장히 이런 불안감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풍수지리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책상이랑 책꽂이를요, 한 방향, 한쪽에 배치해주세요. 책꽂이를 이쪽에도 놨다, 이쪽에 놨다. 아이가 좀 산만하지 않도록 한쪽으로 쭉 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책도요, 세로로 꼭 꽂아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지 아이한테 좋은 운기가 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급하면요, 가로로도 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세로로 놓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 때는 조금 이렇게 풍수지리설도 생각하는, 풍수지리학도 생각하는 이런 방 위치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제가 또 어떤 거 준비했냐면요, 환경, 제일 첫 번째 제가 거실 환경, 거실 공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침밥이요? 네, 너무 먹이면 좋죠. 근데 차려놓으면 애가 먹고 가야죠. 그죠? 그리고 엄마도 차리기 힘들고, 그죠? 제가요, 아침밥을 왜 꼭 먹어야 되는지는 다 2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거실 환경, 방 환경 어떻게 고민 해결되셨나요? 그럼 별표 타파!